윤 대통령이 이르면 내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훈 후보자는 주말 새 검찰 내부 게시판에 사직의 글을 올렸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검찰개혁은 실력 있는 검찰이 권력자 눈치를 보지 않고 부정부패를 단죄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저는 많이 부족하지만 법무부 장관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용기와 헌신으로 일하겠습니다. 윤석열 식구라고 하는 그 라인에 대한 수사나 감찰이나 이러한 건 일치 안 된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과연 검찰이 할 수 있겠냐라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제일 안 된 것은 지난 3년입니다. 조국 사태 이후에 제대로 된 수사가 뭐가 있습니까? 적어도 지난 3년과 같은 정치 편향성이 크고 편향적인 검찰은 검찰 역사상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검찰 일부에서는요, 한동훈 후보를 정치 검사로 규정을 하고 조국 수사 그냥 한번 눈 감았으면 계속 코끼리였을 텐데요. 근데 제가 그 선택을 해서 이렇게 탄압받았어요. 언제 정치 검사의 정의가 바뀌었는지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저 부분과도 관련이 있겠죠. 어제 검찰 내부 게시판에 사직의 글을 올린 한동훈 후보자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기 편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권력으로부터 광기에 가까운 집착, 린치라는 건 뭐 사전적 의미로 사적인 보복, 사적인 제재를 당했다. 팩트와 상식을 무기로 싸웠고 결국 실체가 드러났다. 정의와 상식에 맞는 답을 내고 싶었다. 그래서 결국 여러 사직의 글, 핵심 내용은 바로 조 전 장관, 이른바 조국 사태를 좀 언급한 것 같아요, 조 의원님. 네. 그 검찰 내부망을 이프로스라고 하죠. 내부 게시판인데요. 사직서를 냈습니다라는 상당히 긴 글을 썼습니다. 그동안 검찰을 떠나는 검사들이 대부분 이프로스에서 그 사직의 변을 올릴 때는 굉장히 문어체를 쓰거든요. 뭐 고사를 인용한다거나 하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구어체고 그냥 대화하듯이 썼다라는 게 좀 특징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난 2년 동안 그 문재인 정부에서 좌천당했던 경험, 그리고 조국 사태를 수사하면서 겪었던 그 마음의 어떤 갈등이라든지 또 괴로움, 이런 거를 굉장히 솔직하게 토로를 했어요. 그래서 2019년 조국 수사 지휘한 일로 4차례 걸쳐서 좌천성 인사를 당했던 것을 좀 설명을 했고요. 또 검언유착, 권언유착, 이른바 채널A 사건으로 불리기도 합니다만, 이것으로 2년 동안 친정권 검사들이 지휘하는 검찰 수사팀의 수사를 받았던 것, 그래서 수사팀이 무려 12차례나 무혐의 의견을 냈던 것, 이런 거를 굉장히 자세하게 서술했습니다. 신라전 취재 의혹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최종 무혐의 결정은 받았는데요. 이제 대통령의 참모기 때문에 이제 검사 한동훈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한동훈은 말과 글이 상당히 달라질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검사로서의 자신의 소회를 밝히는 마지막 글이었다. 그래서 굉장히 솔직하고 구어체로 썼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사냥개, 야반도주국, 친일파 이런 단어를 썼고, 어제도 이제 마무리는 검찰의 마지막 마무리는 린치를 당했다는 표현, 직설화법들을 김 대표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그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그 평가, 주변 평가를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완벽주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커리어에 지금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흠집이, 그 원인에 대해서는 뭐 평가가 갈리지만은 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분해하고 억울해한다라는 것들이 직설적인 표현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는 본투비 정치인 아닌가, 그러니까 한동훈이란 분은, 예. 이게 정치인, 태어나서부터 뼛속까지 정치인 아니냐. 그러니까 관료들은 저런 표현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저런 표현을 쓰면서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어떤 프레임을 만들거나 이렇게 이제 굉장히 능한 건데, 이분은 그냥 타고난, 본인이 의도한 게 아니라 타고난 정치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일단은 내일 예상컨대 윤 대통령이 한동훈 후보자 임명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다음 화면을 좀 볼게요. 실제로 검찰 인사에 대한 얘기. 지난주 저희가 금요일에 윤 대통령과 카풀 인연이 있었던 이노공 법무부 차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보다 기수가 위인데도 차관에 임명을 했고, 그러면 검찰총장 후보군으로는 누가 되는지, 결국 다 윤석열 사단, 윤석열 사람들이 채워지는 거 아닌지, 이런 걱정들을 지금 야당, 혹시 검찰공화국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을 좀 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이번에 아마 많은 국민들이 검찰 인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볼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한동훈 후보자를 이제 법무부장 후보자로 지명을 했기 때문에 또 거기에다가 이제 인호공 차관을 이제 임명을 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검찰에서 한 20년 있다 보니까 지금 윤 대통령과 인연이 있고 또 윤 대통령이 직접 일을 해본 사람들 위주로 상당히 이제 인사 진용을 짜는 것 같아요. 예. 또 더군다나 이제 지금 청와대 인사도 이제 검찰 인사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저는 이 부분은 굉장히 아마 윤 대통령이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특히 이제 인사에 있어서 너무 측근들을 챙긴다라는 이런 이미지가 붙어지면 예. 검찰 스스로도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러면 정말 검찰에서 될 사람이 됐다. 정말 일을 잘하고 수사 잘하고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그래도 중용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오히려 듣는 것들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물론 이제 지금 장관과 차관은 어차피 이제 같이 함께 해야 될 참모 그룹이니까 그렇게 인사를 한다 하더라도 검찰총장이야를 비롯해서 내부적인 어떤 인사, 승진 인사 같은 경우는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어떤 면에서 왜곡됐고 문재인 정부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이 뒤틀렸던 그런 인사를 정상화한다는 차원, 그런 측면에서 본인이 어떤 친한 사람보다는 정말 그 사람이 과연 그 조직 내에서 일을 잘하는지 정말 어떤 정직한지 이런 부분이 좀 판단이 돼서 나중에 내부에서 박수받는 그런 인사를 해야 된다. 그런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복 대변인님, 지금 한동훈 후보자 임명은 윤 대통령이 강행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덕수 총리 인준은 야당에서 안 해주는 건지 뭐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정호영 지명자를 만약에 안 하고 한동훈을 강행했을 때와 아니면 두 분 다 강행했을 때 이때는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호영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명 처리를 한다든지 하고 한동훈 후보자만 남기면 많은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한동훈 후보자는 마지막 글도 아시는 것처럼 사실 정면으로 피하지 않고 싸우고 있거든요. 야당과 싸우고 그리고 검찰공화국이다라고 비판하거나 우려를 하고 있는 국민의 생각과도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이라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을 대신해서 표현하고 있는 사람 아닌가라고 사실 정치권도 그렇고 국민들도 해석을 하고 있는데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은 저는 앞으로의 당분간은 협치가 어려운 전국으로 빠져들 우려가 매우 크고 그리고 한덕수 총리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야당에서 선뜻 해주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것은 민주당뿐만 아니라 뭐 정의당과 그밖에 어떤 그 무소속 의원들까지도 임명 동의를 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를 갖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의회 연설을 하신 것처럼 예. 기본적으로 협치를 위한 물꼬트기를 좀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우리 국민들은 기다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한동훈 후보자가 결격 사유가 있으려면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한동훈 인사청문회에서 우리가 봤던 것은 뭐 한국 3M, 이모, 고함 지르는 거 이런 거밖에 안 보였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끝내놓고 지금 부적격이다, 물러나야 된다. 한동훈 인사청문회가 끝난 뒤에도 임명 강행하면은 이거는 협치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는 너무나 논리적이지 않아요. 다만 이제 한동훈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이 되기 때문에 예. 이제 어떤 솔직담백함, 그냥 친구에게 말하는 듯한 그런 표현은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글쎄요, 뭐 이런 흐름에 맞서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국 전 장관도 최근 여러 여론전에 가세하고 있죠. 김어준 씨 유튜브 방송에도 모습을 드러냈는데 관련 모습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다큐멘터리 그대가 조국을 최초로 알리고 또 펀딩에 많은 도움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은 2019년 이후 바로 현재까지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당시의 사태가 왜 일어났고 그 당시에 그 충돌의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그것이 지금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당시 사태를 차분히 한번 복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후원금이 26억 이상 모였습니다. 뭐 이 관계자들도 꽤 놀란 수치라고 하는데 당시 사태를 차분히 복귀해달라. 김 대표님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일단 뭐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본인도 살아야 되니까 본인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후원금이 이제 26억 원이 모였다라는 것 자체가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 여전히 조국 장관에 대해서 지지하는 분들이 많다 이런 거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던 거고요. 다만 이제 법적으로는 어찌됐든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있었죠. 그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7대 스펙 위조 내지는 그런 것들이 있었고 사모펀드도 일부 이제 유죄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조금 뭐라고 답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부분인데 각자 믿고 싶은 것만 지금 믿고 얘기하고 싶은 것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조국 장관 같은 경우에는 검찰 개혁을 하려다가 이렇게 조금 검찰한테 당했다라는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뭐 이거에 대해서 논평을 하기보다는 이게 사태가 아직도 윤석열 정부 내내 이어지겠구나 이런 거를 좀 예감할 수 있는 그런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까지 이제 임명이 되면서 그런 걸 예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권력의 사적 보복과 싸웠다. 한동훈 후보자의 사직글로 한번 한동훈 후보자 내일 임명 강행 얘기까지 하나하나 만나봤습니다. 다음 주제 이제 6일 지방선거가 보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